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의 가치와 평가의 배분, 임덕주 변호사님 저서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 회생 사건의 동향, 회생 사건의 최근 동향,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 패스트라는 게 이제 빠른이죠. 빠른 트랙이라는 게 이제 뭐 육상 트랙을 생각해보면 길, 경로죠. 빠른 길로 이제 회생 절차를 끝내는 것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과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주도로 신속하게 6개월 이내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가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등 단계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 파견 권한 또는 구조조정 담당 인원, CRO 추천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선임해 주어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법인은 이제 조사를 하죠. 돈이 많이 들고, 법무법인은 신청 대리를 이제 신청인 관리인을 자문하고 대리해서 하는 거죠. 이 비용이 이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른 채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라든가 법적인 지식, 법률 지식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선임하기가 참 어렵죠. 돈 주저하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인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개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가 후 조기 종결을 위해서 1. 인가 후 조주총회를 통한 출자 전환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업 지배권의 변동을 현실화하고요. 둘째, 채권자 협의회의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제 일종의 채무자, 관리인과 대립되는 견제를 위해서는 채권자 협의회가 감사 추천을 해야 되겠죠. 셋째, 1회 조기 변제 후 즉시 종결 또는 종결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 후 종결을 추진합니다.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0년인데 종결이 안 되고 계속 법원의 어떤 감독을 받으면 시장에서 저 기업은 아직 뭐 회생 법정 관리 중이다라는 인상을 주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로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 변제하면 더 좋죠. 조기 변제를 못 하더라도 즉시 종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이 있습니다. 각 법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첫째, 도산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주고요. 절차별 서면 작성, 집회 출석 등을 통해 관리인을 보조하고, 둘째, 관리인 보고서 작성 시에도 관리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리인 보고서를 조사 보고서에 가름한다는 것. 셋째, 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채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3이죠. 컨설턴트의 보수는 보수죠. 비용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청, 정부기관이죠. 대주는 거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예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사건 담당 판사와 관리위원은 채무자가 회생 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생 컨설팅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 처분 시 또는 채무자나 대표자 신문기 일에서 회생 컨설팅 신청 절차 및 사업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뭐 전문직 아니면 뭐 그렇죠, 전문직인데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일반 회생을 아니면 이제 회생을 했을 때 그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한번 비용이라든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출석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잘 안내해 줄 겁니다. 신청서에 중소기업 진로 제시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 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결정 당시 이미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결정 당시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개시 결정 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후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했을 때 조사위원 선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청에서 어떤 근본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굳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좀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이제 회계법인입니다. 주로 전문 회계법인이 이 기업의 어떤 계속적 기업 가치를 현재 청산 가치보다 회계적인 기준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현금 흐름도 봐야 되고 영업 상황, 그다음에 조세, 그다음에 각종 비용, 자산 현황 이걸 종합적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낫는지, 아니 지금 그냥 청산해 시켜버리는 게 낫는지를 조사위원님만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회생 컨설턴트의 주요 업무는 관리인 조사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컨설턴트가 다 하는 거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청산 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입니다. 이 회생 컨설턴트가 아마 상당수 회계법인에서 위촉을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이 납부된 후 채무자가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회생 컨설턴트가 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회생조차 폐지 결정이나 종전 결정 전이라도 조기에 예납금 중 일부를 이제 환급할 수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 간이회생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죠. 재도전 종합지원센터에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아웃라인만 잡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현행 가장 최신 버전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고 알아보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컨설팅, 창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 S트랙입니다. S트랙. 트랙 많죠? 그렇죠? 이것도 세미나에서 심포지엄에서 많이 하는데 S트랙이 뭐냐? 2017년 말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현재 시행 중이며 대부분의 제도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아니면 해당 지역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 바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다시 회생 중이죠.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2007년도 8년도에 그때 기업 관제인 처음 될 때인데 그때 이제 쌍용자동차 강제인가 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13년 만에 중국에 갔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지금 이제 기업 회생 중입니다. 신청등 장애 S트랙을 보시면 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 중소기업근홍단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절차 안내를 하고요. 둘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회생지원 신청 대리인당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단계는 첫째, 구조조정 담당 인원이죠. CRO의 협상 및 조정 기능 강화. 둘째, 회생계획안 제출 전 협상 지원. 회생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련 장애요인 해소 등의 과제를 지원하기에 교섭 지원 조정위원 및 조정위원 구성 지원. 셋째, 인가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대금에서 관리인에게 특별 상여금 지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PEF라고 합니다. 및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플랫폼 K OTC 프로인가요? 예. 를 통한 자금 조달 활성화 추진. 넷째,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구조 개선 전용 자금이 인가전 활용 모색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 후 단계. 중소기업 지분 보유 주양 SME Equity Retention Plan이라고 합니다. SME 회생 채권자들에게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고 인가 후 3년 내에 초과 수익을 통하여 이 주식을 상환하거나 기존 경영자의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활성화될 경우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회복 및 회생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 제고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엑싯 파이낸싱 활성화. 이게 이제 엑싯이라는 게 이제 졸업이죠. 졸업. 종결 파이낸싱. 엑싯 빠져나오다는 얘기죠. 비상구라는 그렇죠. 엑싯. 회생계획 인가 또는 회생 절차 종결 기업에 대해 정상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그렇죠. 뭐 회생된다 그래서 진짜 돈줄이 있어야지 신규 자금이 수혈돼야지 혈액이 흘러야지 살아나죠. 그렇죠? 자금 안 주고 뭐 이런 절차를 해봐야 그렇죠? 소용이 없습니다. 종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자금 차입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회생계획 종결에 임박하여 차입을 하는 것으로 자금 수지 계획을 작성하였고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절차 종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완제 시점, 채무자의 영업이 개선됨에 따른 신용도의 변화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정 차입금 규모와 관련하여 회생 채무자의 이자 보상 비율은 3을 적용한다. 엑싯 파이낸싱이 활성화될 경우 자금 차입에 관한 종래의 실무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생계획기구 Post Confirmation Liquidation Vehicle PCLV라고 합니다. 부인권, 비영업용 자산 처분, 다수의 채권조사 확정 재판 등 채무자의 원사업과 무관한 잡무가 있는 경우에 이들 업무를 회생계획 수행기구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특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